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 아파트 분양가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의 의미는 그것은 폭락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인데 요거를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부터 봅니다. 연합뉴스 서울 제곱미터당 분양가 1,000만 원 시대 추가 상승 요인 산적해 있다. 추가 상승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 향상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을 없애겠다는 국토교통부가 소음기준 49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품질 향상 요인이죠. 품질 향상이 되면은 원가는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시공 설계 전 과정을 개선하겠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로에너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는 늘어나는 대신에 주거의 품질은 좋아지는 방향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준공된 아파트 또는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면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의 변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은 수익환원법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임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수익환원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수익환원법에서 출발해서 거래사례 비교법, 이제는 원가법까지 옮겨 가고 있는데 수익환원법 보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수익환원법으로 주택 가치를 평가해서 사고 팔았죠. 그런데 요거는 대한민국에서 20세기에 폐기가 된 20세기에 이미 폐기된 이론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예전에 88년도에 월세 4만원인데 집값이 2천만원. 그러면 수익률이 2.4%. 수익률만 보면은 집을 사면 안 되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도시로 그리고 둘만 낳아 잘 살자. 그게 구호였죠. 그만큼 인구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날아가고 집은 없고 당연히 월세가 폭등하니까 수익률이 급격하게 다시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한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수익환원법이 폐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진작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넘어갔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옆집이 얼마니까 우리 집 얼마 요겁니다. 요 방법의 맹점은 기준을 바꿔버리면 너무나도 가격 변동이 심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요거는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요소입니다. 분양을 할 때 건너편 아파트 몇 건 거래해서 10억으로 가격을 올려버리고 분양하는 새 아파트를 9억에 분양하면은 표면적으로는 로또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양아치들의 전성시대,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던 20세기에는 합리적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요거는 거의 반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증가가 되지 않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제 감소 시기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너무너무 위험한 방법이죠. 사실은 20세기 들어와서 다시 수익환원법으로 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난데없이 원가법이 등장합니다. 원가법. 원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오른다는 건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죠. 분양가에는 땅값과 건물값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땅값입니다. 땅값.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원가법은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는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법의 오류를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원가법의 오류를 봅니다. 현재 원가법 오류의 핵심은 소비자가 지불 가능한 가격의 상한선, 이 개념입니다. 소비자가 지불 가능한 가격의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그리고 부채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지불 가능한 가격의 상한선이 있을 겁니다. 당초에는 분양가가 여기에 맞게 형성이 되었겠죠. 땅값 플러스 건축비 한 가격이 지불 가능한 가격의 상한선 아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됐겠죠. 그런데 요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땅값은 부채가 만든 거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땅값에 거품이 심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건축비도 이제 앞으로는 난림공사 안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소비자가 지불 가능한 가격의 상한선을 넘어선 원가가 투입된다. 이게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요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앞으로는 집주인이 돈을 내어놓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100세 아파트, 미국처럼 100세 아파트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위치 좋은 뉴욕에 100세 아파트 많죠. 건축 연도가 1919년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고쳐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집주인이 아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같으면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돈을 내어놓고 다시 짓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간다면 이제 아파트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실거주의 수단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원가법의 오류가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어려우니까 최근에 지어진 새 아파트만 폭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요거는 아닙니다. 앞서 기사에서 제가 힌트를 좀 드렸지만 새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지은 구축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새 아파트들은 용적률 높은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아파트들은 특히나 용적률이 높죠. 용적률이 높은데 폐기물에 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순살 아파트, 마사토 콘크리트, 요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건설 붐으로 전국에 새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서 무늬만 목수가 많이 투입되었죠. 무늬만 목수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인력은 없는데 준공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력 없는 목수들이 대거 투입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 아파트 품질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 아파트 그거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는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도 영원한 새 아파트는 없고 나이를 먹죠.
만약에 건축비만 30억 들어갔다. 한 채당 30억 들어간 초호화 아파트. 그 의미는 감가상각이 1년에 거의 1억씩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억씩 1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새 아파트만 폭등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은 땅만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돌아서 결론은 수익환원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익환원법으로 최근 아파트들을 보면은 반값 이상 떨어져야지 정상이겠지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반의 반값 이상 떨어지면은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냥 거들떠 보지도 마라 당분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